봅시다. 됐지? 잘 안 보이면 얘기하시고. 자, 오늘은 집합 진도 나갈 거고, 집합 단어는 완전 너희가 생소한 단어냐. 완전 처음 접하는 단어.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되게 많아서 그 용어와 그 다음에 기호 쓰는 걸 좀 익숙해져야 돼. 근데 집합 단원이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만큼 단원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아. 중학생들이 이해할 정도로. 너희는 한 번만 쭉 하면 집합은 뭐 나중에라도 잘 기억할 것 같아서 집합 진도 우선 시작은 해보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시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다, 여기 단어는. 뭐 수학인지 아닌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자, 집합. 자, 여기 집합 단어는 나중에 너희가 수학과에서 하는 어디랑 연관성이 높냐면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집합이랑 되게 연관성이 높아. 그래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를 좀 잘하려면 지금 여기 집합 과정, 집합 단원의 공부가 더 조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시간에 여기로 집합해라고 하면 모이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의 집합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면, 자, 우선은 집합이란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6의 약수, 6의 약수를 다 모아라 라고 하면 6의 약수면 우리는 1, 2, 3, 6 이렇게 모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집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이 모임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6의 약수라고 하면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큰 수 모여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마다 큰 수를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명확한 특정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 얘를 우리는 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6의 약수를 모여라. 그러니까 6의 약수를 모여라라고 하면 1, 2, 3, 6인데 이게 하나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를 모임을 특정 짓기 위해서 우리는 기호를 써요. 얘는 하나의 모임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1, 2, 3, 6 이렇게 모아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중괄호라는 이 기호를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집합 기호라고 해.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6의 악수를 모으라고 했을 때 이 모여있는 1, 2, 3, 6이라는 숫자 하나하나, 여기 있는 숫자 하나하나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해. 원소.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에서, 화학에서 원소랑 같은 그 비슷한 개념인 거야. 얘네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걸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집합은 하나의 모임이니까 이 모임을 내가 이름을 지어볼 거야. 그래서 이 집합의 이름은 보통의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써서 뭐 A, B, C, D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얘를 A라는 집합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했을 때 결국에 여기 A라는 집합에는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원소가 엘레멘터리의 약자라서 2의 모양, 그러니까 알파벳 2자, 대문자 모양을 약간 형상화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다. 자, 원소 기호를 표기할 때는 집합적으로 벌어져야 되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벌어져야 되고, 원소는 이 원소 모양을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는 1 모양 그대로 써야 되고, 2라는 원소는 2 모양 그대로 써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 안에 1, 2, 3, 6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원소로 표현한다. 1은 B의 원소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얘를 원소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 모양을 그대로 갖다 써야 돼. 됐어? 원소의 모양은 너희가 바꿀 수가 없고 주어져 있는 원소 모양 그대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원소가 1, 2, 3, 6이 있는데 4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라는 건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 이런 짝대기가 바로 이제 낫의 의미인 것은 이미 뭐 등호에서 같지 않다. 그런 걸 보면서 알았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집합에서 우선 집합이다라는 건 특정,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렇게 집합을 그 유기약수인 집합을 하나 알아봤는데, 집합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를 모은다 라고 한다면 얘의 집합은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자연수에서 2의 배수는 끝없이 있지. 그치? 자, 이제 원소가 끝없이 있을 때는 얘가 끝없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칙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땡땡땡으로 써주면 얘가 끝없이 있다라는 뜻이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얘를 무한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것은 무한집합. 아까처럼 6의 약수다 라고 하면 6의 약수면 1, 2, 3, 6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 이런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해. 자, 그러니까 무한과 유한은 셀 수 있고와 셀 수 없는 걸 구분짓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은 셀 수 없이 많은 거, 얘는 셀 수 있으면 돼. 그럼 우리가 셀 수 있다라는 것의 개념은 셀 수 있다라는 거는 단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자연수를 모아라 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니 없니? 얘는 없지. 그럼 얘는 없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아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는 쓰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깨졌어. 그럼 보통 우리가 오늘 하루 공 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농담인데 재미가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합을 우리는 특별히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봐봐. 공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 원소를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딴 게잖아. 0개. 그지?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야. 됐어?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유한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히 이런 애들을 공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집합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얘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침 먹고 땡. 이거 또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 자, 봐봐. 얘는 공집합 기호고 공집합 기호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합의 종류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집합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보면 집합은 두 가지인 거야. 유한집합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히 공집합이라는 게 있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있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레슨?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이것처럼 몇 개다 셀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표현. 자, 우리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6, 4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버링을 했더니 여기서 n이야 이거. 그래서 na가 4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를 쓸 때는 이 소괄호 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는 집합에 그대로 이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집합 이름. 그러니까 얘는 집합 이름이 A니까
A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집합을 통째로 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쓰냐면 N, 괄호, 집합 그대로 1, 2, 3, 6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어?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랑 이거는 같은 표현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 괄호 안에 공집합. 이거 공집합 기호 자체가 얘는 집합의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집합 기호 같은 거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빵. 자, 그럼 만약에 n하고 괄호에 집합 기호 있고 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얼마야? 그치, 얘는 1인 거지. 왜냐하면 집합기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얘는 공집합처럼 보이지만 얘는 하나의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1이 되는 거. 두 개 차이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한다. 까지. 몇 가지 어려운 거 있니? 집합이 막 어렵진 않은데 문제 풀 때가 엄청 헷갈려. 자, 그러면은 잠깐만. 됐고 원소 개수까지 됐고. 자, 그럼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것까지 하고 나서 문제 좀 볼게요. 자,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볼게.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 자, 6의 약수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것. 첫 번째 방법. 6의 약수 일일이 하나씩 쓰는 것.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를 있는 그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원소 나열법. 그래서 원소를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보통 집합을 쓸 때 원소 나열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쓰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소가 좀 많아서 일일이 다 쓰기가 늦게 뜬다. 글씨가. 여기도 지금 좀 늦게 뜨니? 아, 인터넷이 연결이 조금 약한가 보다. 혹시 보기가 좀 불편하면 얘기해. 자,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6의 약수라는 집합을 말로 쓰는 건데 말이나 기호로. 자, 어떻게 쓰냐면 x라고 우선 기호를 정할 건데 얘는 뭐냐면 얘는 x라는 원소를 얘기할 거고요. 그 옆에 짝대기 하나를 붙일 건데 얘 짝대기를 우리는 읽을 때 다라고 읽어요. 다. 자, 그래서 x바하고 여기 옆에다가 x라는 원소의 조건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x바 x는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야. 조건제시법. 자,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제시법에서 이 자리에 있는 애는 항상 원소를 얘기한다. 원소. 근데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소 13579 이런 걸 표현하려면 얘는 지금 홀수고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아이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바 x는 1에서 10 사이의 홀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의미만 통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숫자가 나오도록 여기 있는 것을 조건만 잘 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는 꼭 x일 필요 없고 y여도 상관없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 만약에 여기가 2x-1 해놓고 x는 자연수 이렇게 라고 쓰면 2x-1 해놓고 x는 자연수라고 하면 실제로 원소는 자연수 1부터 집어넣으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오고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바꿨으면 1, x에다 2 집어넣으면 3,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5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소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 얘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X바하고 조건 붙이는 기본 틀은 지켜서 써줘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처럼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은 오늘보다 다음 시간에 많이 하게 될 거야. 자, 만약에 유기약수라는 집합을 A라고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A라는 이 동그라미, 혹은 동그라미든 네모든 모양은 상관없고요. 여기에 원소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1, 2, 3, 6. 단, 여기 벤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원소기 때문에 숫자 말고 내가 여기다 만약에 컴마를 쓴다. 그럼 컴마도 원소 취급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컴마를 쓰면 또 안 돼. 이거 또 너무 늦게 뜨네. 이따가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겠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은 다음 시간에 많이 하게 될 거고, 오늘은 이 종류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기본 예제 몇 개만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수학의생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95쪽에 여기 집합.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크다, 작다, 뭐 많다, 적다 그런 애매한 개념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원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쓰는 거 이렇게 삼직창으로 쓰고 얘는 원소가 아니다. 인데 원소는 모양을 바꿔 쓸 수 없고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소 방금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원소 나열법, 그리고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배운 거. 그리고 집합은 이런 식으로 유, 무가 있는데 공집합은 유 안에 들어간다? 그게 어디 써 있는데? 안 써 있나? 여기 써 있네. 이렇게.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원소의 개수 표현하는 것까지 봤어요. 자, 그럼 우선 100쪽의 예제 1번 볼게요. 자, 집합인 것만을 고르시오. 집합인 것을 고르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가 명확하게 명확한 구분이 명확이 뭐냐?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 자, 그러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원소를 다 나열할 수 있는 것들만 집합이라서 첫 번째 기억 5보다 작은 자연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건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 고등학교에서 키가 큰 학생. 자,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집합이 맞아. 우리가 가장 큰 사람은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6번에서 혈액형이 A인 학생. 혈액형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100에 가까운 수.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다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모호한 거니까 얘는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죠? 얘는 집합이 될 수 없다. 나쁘지 않고 어렵지 않죠? 예제 2번 갈게요. 101쪽. 자, 이건 그냥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 자, 집합 1번 A. 7보다 작은 자연수 원소나열법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집합기호 안 쓰면 다 틀리는 거다. 이런 거.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갈게. 너무 쉬워. 예제 3번으로 갈게요. 102쪽에. 자, 이거 우선 조건제시법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바로 1번 보면 C라는 집합은 X야. 원소가 X라는 건데 X의 조건이 이거야. 두 개를 더하래요. 자, A랑 B를 더하는데 A도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야.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 A랑 B는 다르다는 조건이 문제 안 써 있단 말이야. 그 말은 A랑 B가 같은 수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수여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C라는 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들끼리 더해져서 만들어지니까 집합 A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써볼게. A 집합의 원소를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써보면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2의 배수. 아, 이거 많이 늦게 뜨네.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2의 배수. 그러니까 얘는 2, 4, 6. 아, 이거 다시 들어가야겠네. 얘로. 이렇게 2, 4, 6, 3개. 자, 이렇게 3개가 되니까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더해보면 돼. C라는 집합은. 그럼 C 집합은 2, 얘가 2,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2 더하면 4 되고. 그 다음에 2, 4 더하면 6이고. 그리고 2하고 6 더하면 8이죠. 그리고 4, 4 더해도 8. 그 다음에 4하고 6 더하면 10. 그리고 6이랑 6 더해도 되지? 그러니까 12.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다 쓰시면 되는 거. 그런 방식으로 D도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얘는 A의 집합, B 집합 원소들을 각각 곱해서 쓰면 되는 거. 패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예제 4번 103쪽에. 자,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얘는 원소의 개수, 이 원소의 개수 있는 표현을 그냥 설명한 거고. 자, 기억 볼게요. 집합 A. 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4개 맞지? 문자 졸리니? 집합이 원래 좀 졸려. 자, 니은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면 얘는 집합이 똑같다. 아, 자, 여기서 우리가 집합이 똑같다라는 개념이 있어. 서로 같은 집합. 자, 서로 같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냐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집합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얘가 1, 2, 3, 4고 얘가 5, 6, 7, 8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리는 거. NA가 0이면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딴 개면 당연히 그 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러면 디귿은 맞겠죠. 원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리을. 첫 번째 거 집합 얘는 얼마? 얘는 집합 기호가 있고 그 안에 원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1을 나타내는 거죠. 원소의 개수 1개. 두 번째 거도 집합 기호 있고 이 안에 2니까 원소의 개수 하나인 거. 그럼 1 빼기 2니까 얘는 0이 돼야겠지. 이런 기호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발전 예제 하나 볼게요. 이제 요거가 좀 어려운데 104쪽이. 얘를 우선 첫 번째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걸 따로 가져가서 보자. 어? 자, 요거가 지금 104쪽에 발전 예제 5번이에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랑 비슷한 것들을 아마 숙제하면서 많이 보게 될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얘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최소 하나 이상은 다 있다라는 건데 자, 모든 원소는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 말을 너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 이게 자, 얘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것은 이게 참이면 얘도 무조건 참이어야 되거든. 된다. 근데 이제 얘가 이것의 원소라는 것은 결국에 문제에서 원소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인 원소가 들어가면 A라는 게 지금 자연수죠. A라는 게 자연수니까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1부터 숫자를 하나씩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인데 8 빼기 A도 여기 원소가 되려면 A는 8보단 작은 수여야 되지. 그지? 왜냐하면 A의 원소이려면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문장만 봐도
이것이 8 빼기 a가 얘까지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는 8보다 작은 자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조건으로 우선 시작을 할게요.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뭐 5, 6, 7까지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얘의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1이 a의 원소이면 a가 1이면 7도 a의 원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과 7은 떨어질 수 없다는 소리야. 이게 1과 7은 떨어질 수 없어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1과 7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가조건이랑 나조건 만족해야 해. 이렇게 생긴 A. 이거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찾고자 하는 집합 A 중에 얘가 하나가 되는 거야. 됐음? 은서야 눈을 떠야 돼. 근데 A라는 집합에 원소가 1만 있어. 1만 있으면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1이 원소면 7도 같이 원소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1과 7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얘네들은 붙어 다녀야 돼. 자, 그러면은 2를 집어넣어 볼게. 2를 만족하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6도 A의 원소죠. 그럼 2하고 6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도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될 수 있고 또는 A 집합 중에 1, 2, 6, 7이 다 있어도 얘는 가나 조건 만족하지. 그죠? 왜냐면 얘 넣으면 얘 나오고 얘 넣으면 얘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소가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니까 다 만족하는 거. 그럼 이런 게 전체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전체 몇 개 있는지 찾을 거니까 3 넣어볼게. A 집합에 3이 원소면 결국 이번은 5도 A의 원소고요. 4가 원소면 얘는 그냥 똑같이 4도 A 원소죠.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인 게 4라는 것이 조금 특별한데 그럼 얘는 4는 그냥 단독으로 혼자 다닐 수 있는 거고 1과 7은 묶어 다니고 2와 6은 묶어 다니고 3하고 5는 묶어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1하고 7은 하나의 세트 2하고 6은 하나의 세트 그 다음에 3하고 5도 하나의 세트 그러면은 4는 별도 얘가 하나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집합 안에 내가 A라는 집합 안에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4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고 2개를 가지고 있어도 A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3개를 몽땅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 4개를 다 갖고 있어도 A가 되는 거네. 됐나요? 그럼 이런 거 전체 몇 개인지 찾으려면 일일이 다 써야 하나? 역시 대답을 안 해, 우리가. 자, 그래서 얘를 이따가 우리가 뒤에 가서 부분집합을 배울 때 써먹는 원리를 좀 알려줄게요. 얘를 경우의 수 찾는 방식으로 알려줄 거야. 자, 이 원소는 아니야, 아직 너무 어려운가? 그냥 처음은 그냥 써줄게요. 이따가 하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A가 원소가 제일 작으려면 4.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A로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 한번 찾아볼게. 원소 2개짜리면 결국 1, 7 혹은 2, 6. 그 다음에 3, 5. 이런 게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원소 3개. 원소 3개짜리는 요거 2개랑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묶으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맞니? 이해해? 1 넣으면 7 나오고 7 넣으면 1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1, 4, 7 되면 그 다음에 2, 4, 6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 그리고 3, 4, 5도 되고 그럼 원소 3개짜리 이렇게 되는 거고 원소 4개짜리면 1, 7, 2, 6 그 다음에 1, 7, 3, 5 그리고 뭐 2, 6, 3, 5 그 다음에 원소 5개짜리가 이거 너무 빡센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아야 돼. 너무 힘들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원소 5개짜리면 이렇게 2개랑 이거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지금 요렇게 여기에 똑같은 거에 여기 4 하나 넣고 여기다 4 하나 넣고 여기다 4 하나 넣는 게 5개짜리가 하나씩 더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소 5개짜리가 이렇게 또 세 종류가 생길 거야. 마지막으로 원소가 마지막이 아니네요. 6개짜리. 그러니까 17, 26, 35 다 들어간 거. 그리고 원소 7개짜리. 1, 2, 3, 4, 5, 6, 7 이렇게 다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게 전체 몇 개냐? 세보면 아마 15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지금 조금 알려줘 볼까? 빨리 구하는 거?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수학의 셈에 풀이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렇게 우선 풀어봤는데 빨리 구하는 방법. 자, 나는 A라는 집합 안에 결국에 얘네들을 넣을 거지. 그죠? 자, 경우의 수로 갈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죠?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집합들을 다시 살펴보면 결국에 17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17이라는 저 원소를 우리가 집합 A에다가 결국에는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 26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어. 35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어. 4도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을 수 있어.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야. 그럼 결국에는 A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 버리면 17이라는 집합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거 늦게 뜨는구나. 들어가고 한참 기다려야 되네. 너무 느리네. 조금 이따 연결 좀 다시 해볼게요. 17이 들어가고 피곤해. 오늘따라 왜 이래? 이 미러링. 야. 자, 17이 됐다. 들어가고 맞아야 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집합이 1, 7, 2, 6, 3, 5 이런 집합이 완성이 됩니다. 됐어? 그럼 그런 경우의 수를 전체 다 구하면 얘네들 각각이 2가지씩이니까 16가지가 나와. 근데 아까 A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A는 요거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 제외를 해야 돼서 빼기 1 해주면 15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됐어? 응. 해볼 수 있겠어? 정말 재미가 없니? 뭔가 지루해하는 것 같은 표정을 내가 읽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 먼저 유제를 좀 풀 시간을 줘볼게요. 유제 8번까지 풀 건데 너희 노트 있니? 자, 유제 8번 같이 보자. 이거 아까 좀 느려서 접속을 다른 방법으로 바꿨어. 보자. 자, 얘도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X에서 이게 원소면 얘도 원소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는 A가 16의 약수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될 수 있는 수들은 16의 약수일 거니까 1, 2, 4, 8, 16. 그 중에서 당연히 1 넣으면 16이 나오니까 1과 16은 세트. 1과 16은 하나의 세트. 그러면 2하고 8도 세트죠. 그 다음에 4는 단독. 그럼 결국에는 얘는 1, 16은 묶어 다니고 2하고 8 묶어 다니고 그 다음에 4는 이렇게 혼자 다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얘네들의 원소가 집합 X라는 집합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씩 있다 그랬죠? 그럼 각각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전체 8가지 이나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안 들어가는 거 하나만 빼주면 전체 개수 7개 이렇게 구하는 거. 됐음? 자, 그럼 이제 105쪽으로 가서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이거를 설명을 조금 해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좀 생겨요. 자, 봅시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진도. 민정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 수업한 스타일이? 아닌가? 아니 기존 애들은 내가 계속해서 상관없는데 너희가 레벨업해서 올라왔잖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약간 물음표인데? 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사 넌 괜찮지? 응. 졸려 아직도? 잘 참아봐. 자 봅시다. 집합 포함 관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집합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보통은 여기 포함관계부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것은 우선 어떤 개념이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6이 있어. 자,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 자, B 원소가 A에 있는 원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이런 관계를 우리는 포함관계라고 하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가 A 집합의 모든 원소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B는 A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B가 A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소는 아까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 가운데 짝대기만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B는 A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호로 쓰고요. 이를 다른 말로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집합의 일부분. 그러니까 1, 2, 3, 6이라는 집합의 일부분에 해당하죠, B가. 그래서 얘는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포함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고.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B가 더 작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가 있고 B라는 집합도 원소가 1, 2야. 두 개 똑같아. 그럼 이때는 A가 B에 포함이 되고 반대로 B도 A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원소가 이 안에 다 있고 반대로 B 원소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이 될 때는 결국엔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이 똑같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포함되고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포함된다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떤 개념으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가 있어. 그러면은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볼래.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걸 다 찾아볼래.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원소가 여기 원소 안에 들어가는 부분 집합을 다 찾아보면 우선 1만 들어가는 집합, 2만 들어가는 집합, 즉 원소가 하나짜리인 집합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똑같은 거, 똑같은 것도 결국에는 포함이 되는 의미니까 얘도 부분 집합이 돼요. 자, 여기에 또 뭐도 있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공집합 자체는 원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얘도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3개를 썼는데, 이렇게 4가지를 썼는데, 결국 얘를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즉, A의 부분집합은 총 하나, 둘, 셋, 4개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쓰는데 얘가 총 4개다라는 것을 개수를 조금 더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 4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유제 8번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그 부분집합에 이런 애들을 내가 쓰는 거야. 근데 A라는 집합은 원소 1과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집합에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과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이 있다고. 즉 1이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과 안 들어가 있는 집합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집합의 1이라는 숫자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경우가 나오고 2라는 숫자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나 2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2 곱하기 2가 된다고요. 동시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집합인 거고 얘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가면 얘인 거죠. 그리고 얘 안 들어가고 얘 들어가면 얘인 거죠. 그리고 둘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4가지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3개다. 그럼 얘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해?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2가지.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2가지. 3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 2가지. 그래서 2의 3제곱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3제곱이라는 숫자는 결국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원소의 개수. 그래서 공식이 하나 등장하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x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x승. 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다. 여기까지 이해됨? 된 거요?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조건을 단단 말이야. 조건에 따라서 부분집합 개수가 또 달라져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우선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부분집합을 배우고 있어. 자, 그 중에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임의의 하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x일 때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x승이라고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애들이 있어. 진부분집합. 자, 우리가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리워지는 애들이 있어. 얘는 뭐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를 제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가 있다. 그럼 이것의 진 부분집합을 찾아라 라고 하면 공집합 1, 2.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진 부분집합이야. 이게. 자,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는 애들. 그게 이제 진 부분집합이라서 그럼 결국에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항상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빼니까 빼기 1만 하면 되죠? 됐죠? 자, 이게 진부분집합 개수.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어.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포함하지 않는 거 2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2가지가 방법이 똑같아요.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아까 원리만 이해했으면 어렵지가 않거든? 아까 예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A집합의 원소가 1, 2, 3.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2의 3제곱해서 8가지죠. 그죠? 자, 그 8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데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질문이. 자, 그러면은 내가 부분집합을 아까 구할 때 집합기호 안에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얘는 두 가지에서 원래는 부분집합 개수가 8가지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죠? 영재 고개 들어. 자, 그런데 1은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1은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은 얘는 1은 무조건 동그라미야. 그죠? 그럼 1은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1의 경우에선 2가지가 아니라 1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2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3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 그러므로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럼 얘는 부분집합 개수가 4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을 포함하는이 아니라 원소 1과 2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면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지? 1과 2를 동시에 포함하면 1은 무조건 들어가고 2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 근데 3은 2가지가 되니까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2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가 공식화 해본다면 결국에는 원래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3제곱이 맞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가 2개면 얘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1이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지고 얘만 계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소 2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 2개는 아예 제외시켜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됐음? 됐나요? 되는 거 맞아? 된다고 하는 거 아니지? 되는 척하면 안 돼. 돼야 되는 거다. 시작.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리에 의하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1, 2, 3, 4, 5, 6 6개 돼. 그러면은 원소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는 2의 몇 제곱이냐? 2의 6개 중에서 2개를 빼니까 2의 4제곱 16개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포함하는 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개수가 같아 달라. 의미가. 같겠죠? 왜냐하면 얘는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1, 2, 3, 4, 5, 6 1, 2는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경우의 수가 1가지. 어차피 3, 4, 5, 6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씩 나오니까 계산 과정이 똑같죠? 그죠? 어차피.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얘는 포함한다라는 거는 동그라미 경우의 수를 세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x의 경우 수를 세는 거가 다를 뿐이지 이게 1가지라는 사실은 안 바뀌기 때문에 공식은 같다. 자, 그래서 포함하는 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똑같다. 그리하여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면서 원소 1, 2는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방법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얘는 6개 중에서 포함하는 2개랑 포함하지 않는 거 3개를 빼서 2의 3제곱 8가지가 되겠다. 이해됐음요? 오케이. 잘하는데? 잘하는 거 온 거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되고 있다고 생각할게. 자, 그래서 이거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방법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개수 구하는 공식이 우리 책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볼게.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어디 설명돼 있냐면 109쪽에 있어요. 109쪽. 109쪽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n개면 원래는 2의 n승인데
n승인데 특정 원소 m개, 그러니까 m개야. m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n에서 그것만큼 빼준 것에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기랑 동일한 집합을 제외하는 거니까 빼기 1만 해주면 되죠. 전체 부분 집합에서.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괜찮음? 자,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봅시다. 112쪽으로 갈게요. 자, 112쪽에 예제 6번은 이거 아까 그냥 원소의 개수가 딴 개인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부분집합 일일이 다 쓰는 노가다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밑에 여기 풀이 과정처럼 일일이 다 쓰셔야 되고요. 참고로 공집합 쓸 때 얘는 집합교 안 써야 돼. 이거 자체가 이름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집합을 쓰실 때는 반드시 집합교 귀찮아도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113쪽에 있는 예제 7번. 자, 이 문제가 실제로 너희가 수학화 시험에서 집합이 들어가면 객관식 1번으로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제 기호를 너희가 제대로 구분하는 건데 봐봐.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 헷갈린다. 얘는 부분집합이고 얘는 원소야. 두 개가 쓰는 방식이 명확히 다른데 자, 원소랑 부분집합은 규칙만 잘 지키면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 자, 어쨌든 얘가 오른쪽에는 당연히 둘 다 뭐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거 동일하게 A라고 그냥 놔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보냐면 기호를 먼저 읽어. 원소를 말하는 기호냐, 부분집합을 말하는 기호냐. 자, 근데 이것처럼 원소를 말하는 기호에는 너희가 뭘 보면 되냐면 이 왼쪽 자리에 들어가는 얘가 이렇게 생긴 원소가 이 원소가 집합에 모양 그대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부분집합. 얘는 지금 부분집합 기호인데 부분집합을 쓸 때는 이거 자체가 이것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부분집합 기호는 요 왼쪽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집합 B 이런 식으로 집합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는 반드시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야 돼. 기호.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여기 집합기호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어? 그럼 집합기호가 있으면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는 얘 있지. 얘. 그러니까 이 집합기호 안에 있는 숫자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이 모양의 원소가 여기 있는 원소가 A 안에 있는지를 보면 돼. A 안에 모양 그대로 있는지. I 안에 모양 그대로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소는 집합교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안에 있는지를 보면 되고, 부분집합은 집합기호 안에 있는 얘가 이 안에 있는지를 보면 돼. 됐어? 봅시다. 자, 이제 7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뭘 볼 거냐면 얘를 먼저 읽는 거야. 1번. 얘 부분집합기호야. 자, 부분집합기호면 이거 자체가 집합이라는 의미야. 왼쪽에 있는 얘도 늦게 뜨네. 오늘 좀 연결 상태가 안 좋네. 얘 자체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서 기억은 맞는 거. 이해됨? 자, 2번. 자, 2번은 원소 기호죠. 자, 원소 기호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지 봐야 돼. 여기 있지.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야. 됐나요? 3번 부분집합이죠. 자, 부분집합이면 이거 자체가 집합 기호인 거니까 너희는 여기 있는 0, 1이 이 안에 있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됐음?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지. 4번은 부분 집합기호. 부분 집합기호면 얘는 집합기호고 그럼 이 안에 1, 2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자, 1, 2 이렇게 1, 2가 단독으로 있는 게 여기 없지. 이거는 다른 거다. 얘는 이거 자체가 원소야. 이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기호 자체가 원소니까 얘는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이제 4번이 만약에 맞으려면 얘 어떻게 표현되냐면 집합기호 안에 얘는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이렇게 생겨야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집합기호 안에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써줘야 얘가 맞는 표현이에요. 4번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이 모양 그대로 여기 있죠? 원소니까.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는 사람? 괜찮아? 역시 대답이 없어. 자, 그럼 이제 예제 8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자, 8번 볼게요. 자, 예제 8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너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혹은 수학상에서 했던 부등식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뭐 A 값의 범위, B 값의 범위 그런 거 구하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요거는 실수가 좀 많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색칠된 부분과 뻥 뚫려 있는 부분의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서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집합 A.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리고 B는 이거, 그 다음 C는 이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문제에서 얘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유 3개가 다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B랑 A가 같아도 우리는 포함된다고 하고 이렇게 포함된다고 해요. 자,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조건에 나오게 맞게끔 우리가 이제 얘를 수직선에 표시를 해볼 건데 제일 작은 C 집합부터 표현해 볼게. 자, C 집합은 0부터 3 미만. 자, 3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3 잘 보시고 얘가 이제 집합 C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 B는 A초가 B 미만, B 이하. A초가 B 이하. 그럼 A초가면 얘가 B가 C를 완전히 포함하려면 여기 있는 A라는 이 숫자는 당연히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이게. 그리고 A가 초가기 때문에 얘는 A가 이게 0이랑 포개어지면 안 되는 거지.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완전히 더 왼쪽, 얘가 왼쪽. 그러면서 얘가 B 이하도 보면 오른쪽에 B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B가 이런 모양이어야지 집합 B가 C를 포함하는 형태가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합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초가 4 미만. A가 B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초가 4 미만. 이렇게. 우선은 그림이 만족하게끔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같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자, 다시 말해서 봐봐. 집합 A를 볼게요. 여기 보자. A. A가 어차피 봐봐. B를 포함하면 되는데 B가 여기에 뚫려 있고 얘도 뚫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이렇게 있어도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얘가 그림이 이렇게 포개어져도 결국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지. 이랬음?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C라는 애는 0을 포함하고 색칠되어 있고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B가 C를 포함하는 상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는 0은 될 수가 없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어디 등호가 들어가고 어디 등호가 탈락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 자, 마찬가지 요 관계. 그럼 이제 B는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하고 4 사이에 있으면 되죠. 자, 3하고 4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가능한 게 B는 4랑 포개어지면 안 되지. 왜냐면 B가 여기 와버리면 얘가 B 집합이 A 안에 안 들어가 버리니까 4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여기는 포개어져도 그러니까 얘는 3이 어차피 미만이고 B는 들어가니까 B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도 이렇게 있어도 얘는 B가 C를 포함하는 데 지장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엔 등호가 들어가는 거. 이거 등호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정수 A, B 값을 구하는 거라서 더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범위 구하는 거로 바뀌면 너희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연습 그림으로 우선 등호 포함 관계 잘 이해하셔서 밑에 유제들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이 문제 괜찮니? 자, 예제가 총 3개 남았는데 한 번에 그냥 쭉 다 풀까요? 설명 쭉 할게. 괜찮? 혹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얘기해요. 자, 9번. 얘는 비교적 쉬워. 자, 예제 9번에 이거 무슨 표시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얘는 집합 A랑 B가 같다의 의미를 했죠? 그죠? 자,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면 얘는 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원소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집합 A 1번만 먼저 보면 이거 두 개 지금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당연히 4라는 값은 얘가 돼야 되겠지? 나와 있는 게 여기 4라는 숫자가 나머지가 될 수 없으면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그럼 이제 7은 있으니 A-2가 5가 되는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 밑에 이거 2번 자 2번은 지금 여기 2 이렇게 얘랑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얘가 3이 있으니 결국에는 A-1이 2가 되는 경우와 A-1이 6이 되는 경우를 살펴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3은 B집합에 있는 3은 어쨌든 이 중에 3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아마 2개 나올 거다. A제곱 마이너스 2A는 3.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제 A가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눠서 A가 3이면 집합 A는 원소가 2하고 3하고 6인 거고 B집합은 A가 3이면 2하고 3하고 모르는 거네. A가 3이면 2하고 3이니까 B 더하기 2가 6이 돼야 되지. B 더하기 2.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이때 B 값은 4. 이렇게 나눠지는 거. 두 번째,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A집합은 당연히 2, 3, 6 3개일 거고 그 다음에 B집합은 마이너스 2, 3, B 더하기 2인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를 A가 안 갖고 있으니까 얘는 모순이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는 3밖에 없고 그때 B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요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밖에서 들으면 나 혼자 수업하는 줄 알 거야. 진짜 아무도 없는 줄. 안 힘드니? 대답 안 하면? 자, 예제 10번으로 갈게요. 혹시 내가 너무 빠르니? 괜찮니? 자, 예제 10번. 자, 볼게요. 이제 개수 구하는 거 부분집합. A가 1, 2, 3, 4, 5. 그럴 때 집합 A, 진부분 집합 중에서야, 진부분 집합 중에서라는 건 원래 A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5개니까 5제곱 32개인데 진부분 집합은 31개 중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31개 중에서. 자, 그러면은 어쨌든 31개 중에서인데 얘는 그 중에서 1, 4를 모두 포함하는 거.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해요. 우선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 제외하고 이렇게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만약에 그냥 구한다면 얘를 포함하는 그러면은 얘는 원소가 총 5개 중에서 원소 2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의 3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1, 4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있을 거니까 부분 집합 중에서 근데 진부분 집합 중에서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빼주면 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2번. 이번에는 부분 집합 중에서 1, 2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2의 5승에서
포함해야 되는 거 2개랑 포함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으니까 3승 빼주면 2의 2승 4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밑에 유제 18번이 조금 어려운데 우선 풀 시간을 한번 줘보고 이따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우선 너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11번. 자, 집합 x의 개수. 자, 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자, 내가 찾는 것은 a 알고요. b 알고 x. 그러니까 얘는 방금 했던 거랑 솔직히 문제 유형이 똑같거든. 이 x라는 애는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얘를 부분집합으로 갔는데 그 말은 x는 원소 1, 2를 포함한다라는 뜻이고, 그죠?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4개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의 4 빼기 2, 2의 2승 4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선은 여기 유제 20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풀어볼 시간 주고 나서 이따 질문 받을게. 어려워도 우선 한 번씩 풀어보는 걸로. 자, 유제 17번부터 볼게. 너희가 답이 맞았어도 집합은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우연히 맞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계산이 잘못됐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확인 한번 해볼 겸 볼게요. 집합 A, 집합 B,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 원소를 적어도 1개.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멘트를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야. 적어도 1개 가지는. 이걸 너희가 처음 접하게 됐던 파트가 아마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에서 접했을 거야. 적어도 1개를 갖는다라는 것은 아마 경우의 수에서 6건 그런 멘트로 너희가 봤을 건데 적어도 1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것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같지 않는 거. 같지 않는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B의 원소를 같지 않는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풀면 얘는 풀리는 거. 그래서 A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가 4의 약수니까 1, 2, 4. 그러면은 그러니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도 안 갖고 2도 안 갖고 4도 안 갖고 있는 거. 그러면 1, 2, 4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이제 3개 남으니까 2의 3제곱이죠. 그걸 이제 전체에서 빼줄 건데 A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 하나, 둘, 6제곱이었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적어도 1개 가지는 건 같지 않는 걸 구해가지고 전체 빼주면 된다. 됐고? 됐나요? 응. 자, 그럼 이제 18번. 자, 18번도 볼게. 얘는 유제 18번이야. 자, 집합 A 1, 2, 3, 4, 5, 6, 7 그랬을 때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인데 얘는 조건이 우선 B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어. 원소는 무조건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이것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니다. 인 거. 근데 원소가 들어가면 그것은 3 이상의 숫자다. 그러니까 3 이상의 숫자니까 결국에는 3, 4, 5, 6, 7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3, 4, 5, 6, 7로만. 그럼 결국에 다조건을 보면 얘는 결국에 원소 1과 2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원소 1과 2는 갖고 있지 않고 3, 4, 5, 6, 7로만 갖고 있는 원소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너희는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1, 2는 안 갖고 있어.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면 원래 7개인데 그중에 2개는 빼니까 2의 5승이 맞겠지만은 그중에서 얘네 둘은 이미 안 갖고 있으니까 뺐단 말이야. 그럼 3, 4, 5, 6,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찾다 보면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3이 안 들어가고 4가 안 들어가고 5가 안 들어가고 6이 안 들어가고 7이 안 들어가는 공집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 부분집합 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B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될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유제 20까지 끝나셨으면 연습 문제 A 들어갈게요.